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참 직책의 이름이 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거취 문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오후 2시 반에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많은 기자들이 가 있습니다. 혹시 현장 그림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시죠. 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될 과총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총연합회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참석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박기영 본부장이 오후 1시 36분에 과천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쯤이면은 건물에는 도착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회의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입구에서부터 박기영 본부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박기영 본부장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면 기자들도 같이 들어와서 박기영 본부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박기영 본부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반에 박기영 본부장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눌 분들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기영 본부장이 사퇴를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지금 정책간담회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의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과학계 원로들, 그다음에 과학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겁니다. 다만 지금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일종의 미니 청문회, 과학기술단체 청문회 형식의 어떤 그런 성격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 자리에서의 반응을 봐서 최종적인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간담회가 박기영 본부장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을 한 걸까요? 저는 청와대하고 좀 조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비난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청와대에서는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고 해명하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 같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문회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박기영 본부장에게도 그런 비슷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 같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자신이 과거 행적을 둘러싼 그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박기영 본부장이 과연 자신의 거취 문제 그리고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과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이 부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상원 박사님, 네. 이 논란이 인지가 벌써 한 4월 정도 됐습니다. 임명 직후부터 나왔는데 박상원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박창환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박 교수님이 비판하는 게 훨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논평을 하는 분이고 이제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진보적 스탠스에서 논평을 한 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어떤 청문 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디펜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박기영 본부장의 논란에서 가장 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야당의 논평, 비판 논평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의 신랄한 비판들이 지금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수비를 해줘야 될 민주당조차도 좀 말문이 막히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박경 교수가 어찌됐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캠프부터 참여를 했다면, 사실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논란은 불을 보듯이 일어날 게 명확했다면 좀 고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렇게 봐지는데, 첫날 임명장을 받고 이제 부처에 가서 기자실에 5분 만에 황급히 떠난다. 뭐 그럴 정도였다면 더 이상 좀 버티기는 힘든 것 아닌가라고 봐지는데, 아까 청와대 논평 가운데 국민의 여론을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박경 본부장이 이걸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계속 만약에 버틴다면 논란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빨리 좀 선제적으로 본인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훈 박사는 기본적으로 박경 본부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박창원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물러나야 되고 또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공과 가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국정에 그런 그 농단 사태가 있었고 또 촛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참여정부에 있거든요. 근데 참여정부의 과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과학계의 적폐, 황우석 사태였거든요. 즉, 그 당시 황우석 사태의 황금박쥐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황우석 사태를 키우고,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놀로지, BT의 어떤 연구를 갖다가 앞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멤버였는데, 어떠한 사과나 사죄도 없었어요. 2006년도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비서관 보좌관인가요? 그거 그만두고 나서도 인터뷰에서 그 내부 제보자가 그런 그 석고 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줄기세포 연구 끝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박 교수님, 거기서 제가 하나 정리를 할게요. 2005년 11월에 황우석 사태, 이른바 과학윤리 논란이 불거졌고, 두 달 뒤인 2006년 1월에 박기영 당시 보좌관, 과학기술 보좌관이 청와대에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네. 아무런 공개적인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달에 대학으로 복직을 했다. 네. 바로 이 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것이 내부의 제보로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또는 석고 심기로 잘못되지 않았으면 줄기세포 연구가 완료됐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소위 황금박쥐라고 황우석을 비호했던 그 당시에 정책,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이었다라는 그 도덕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사회과학이 아니고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계의 적폐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적폐인데, 이런 적폐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청문회가 없다 손 치더라도 향후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비용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 과학계의 적폐를 없애고 장기간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자리인 이 본부장 자리에 앉는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젊은 과학자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는 야권에 의해서 비판받을 때는 청문회에서 다 방어를 했지만은, 오히려 청문회가 없는 자리라고 해서 이거 너무 인식이 나태해진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황금박쥐 만화가 생각이 나고, 어디 혹시 주제가 아십니까?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황금박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황은 황우석 박사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은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이고요. 정책실장이고, 박이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고, 진이 이제 진대재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앞에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황금박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정권의 실력자들이죠. 정권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를 후원하던 뭐 그런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 이제 박기영 당시 보좌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책임, 문책, 그다음에 징계 아니면 처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주영기 앵커 정리했듯이 일제 그런 것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훈장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거예요. 예, 윤철호 기자, 지금 아마 박기영 본부장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죠?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임명된 직후부터 논란이 이러는데 이렇게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찾아서 5분 정도 인사 나누고 황급히 기자실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 중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단 자리에 들어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무언가 쓰고 있는 박기영 본부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는 아니죠? 네, 없습니다. 뭐 성이 같은 박씨라는 거 외에는 전혀 없는데. 전공 분야가 틀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죠. 오늘 아마 저 자리에서 자신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근데 그 사과보다 미래로 나아가자. 그동안에 R&D 분야가 너무 단기적인 거였고 좀 더 장기적이고 4차 산업에 맞는, 그리고 공평하고 이런 아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게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진실에 기반하고 나서야 어떤 그 개혁이든 혁신이든 이런 것들이 먹히는데, 과학자들은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지만 자연과학은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과거에 진실을 덮었던, 진실을 부정했던 사람이 그 본부장 자리에 앉는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지금 있다는 그 거죠. 참석자님이 그 차량이 좀 막혀서 좀 늦고 있습니다. 그 35분 정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참석자들이 그 서울 강남역 부근에 과학기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다 참석하지 못해서 간담회를 35분쯤에 시작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그림 계속 보여주시고요. 또 저희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장 그림을 보면요. 지금 설명은 교통이 막혀서 좀 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오는 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거부인 거죠. 그러는 모양새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 나가는 정구희 기자 얘기가 오늘 간담회가 과총, 과학기술총연합회라고 하는 모임인데 저 모임이 기본적으로 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단체고, 그래서 이 자리를 아마 간담회 자리로 잡은 이유도 그래서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마 시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구 기자는 얘기를 하던데. 아침에 그 박기영 본부장이 다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 했어요. 물러날 생각 없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아는데 지금으로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저 지금 자막 나가는 건 박기영 본부장이 오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부 언론과 만나서 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인용을 해서 지금 자막을 넣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저 그림 보면서 상당히 지금 놀라운데요. 예. 20조 원 예산에 칼자루를 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과학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지를, 사실 저런 자리면은요, 오늘 원로들이든 아니면은 각 단체장이든 미리 와서 다 앉아 있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시작 시간 1분 전인데 아무도 안 와 있다? 상당히 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예, 아무도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 참석을 못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기영 본부장, 박성호 박사님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표정으로도 지금 충분히 지금 자신을 둘러싼 논란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어제 정치권에 있는 몇몇 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여의도에서도 보기 힘든 멘탈갑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재미삼아 소주 안주 삼아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과학자나 학자에게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인들한테는 후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기영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소양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고 본부장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참석자 자유 토론이 있는 후에 기자님들 그 Q&A가 잠깐 그 이후에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35분쯤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박기영 본부장의 모두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나올 것 같고요. 박성만 계속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뭐 요구되는 소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멘탈이 그 철사줄, 동아줄 같은 그 신경과 예.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웬만한 뭐 잘못을 하더라도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뭐 과학자 이러면 우리가 이 정치인과 좀 이미지가 정반대의 이미지 아닙니까? 양심과 아까 박창환 교수님이 과학은 정답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과학 사기 사건이 황우석 사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전공도 아니면서 공동연구자로 2억 5천을 연구비를 받고 그다음에 순천대 교수로 복직하면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또 조금 있다가 청와대 무슨 위원으로 또 복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잊혀졌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느닷없이 이제 캠프에 있다가 또 이 요직에 또 이 복귀하는 과정을 보면서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멘탈이 훨씬 갑이다. 굉장히 두껍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저 장면도 보면 사실은 좀 이게 낯선 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고 언론들이 사실 저 세미나에 관심이 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행들이 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지금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순서죠. 그런데 뭐 저래 과학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차기 전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저래 있는 걸 보면 저 장면도 굉장히 특이하다. 오히려 혼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참석하는 다른 그 회원들에게 조금 민망한 자리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왜 얘기죠. 회원들은 저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본인 개인 문제는 저런 자리를 빌려서 하겠다는 것은 저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일파만파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기자들하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따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청와대의 얘기도 설명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저 자리는 개인의 어떤 그 거치 문제를 설명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향후 정책, 또 예산 집행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는 그렇죠.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쟁점이 핵심 주제가 그것이 아니라 박기영 본부장의 거치 문제가 돼버린. 사실 오해를 하면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박기영 본부장이 마치 계속 사퇴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병풍 들러리처럼 저렇게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빌려서 개인의 신상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윤철호 위원, 네. 민주당에서는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 집권 여당이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 여론이 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죠. 그 국회 상임위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박기영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감안한 뒤에 아마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춘호 당시 여성부 장관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자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이춘호 장관 후보자는 그만두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낙마를 했어요. 네. 집권 여당의 역할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박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의견 얘기하신 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회의 적폐를 갖다가 정상화시켜 놓는 거였죠. 근데 뭔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 사실 적폐라고 인식되는 야권 일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지금부터 문재인 그러면 정부를 지지했던 정책 거거든요.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오전에 현장 그 킨텍스에서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의 시청자 여러분 잘 행사였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또 거기에 참석하시고 오시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교통이 막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도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책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과학기술계 원로 선배님들과 또 기관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정부 마이크가 안 돼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과학기술계 원로 분들과 또 기관 대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한 지 10여 년 만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방향과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견을 듣는 여러 기회를 만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의 과학자로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기획하고 또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미시경제체제라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나름대로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기획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9년이 더욱 아쉽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분석해서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체계는 과거 민주정권 10년간 발전되어 오던 것이었기에 이를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저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연구자와 또 국민의 요구를 잘 수렴하는 지원 체계와 또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잘 만들어내면 빠른 기술 변화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자임하게 됐습니다. 최근 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기대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무척 송구합니다. 무척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번 사과의 글도 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총괄 조정 기능을 다시금 정비해서 차관급의 이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재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의의와 또 운영 기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역동적인 혁신의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적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 동력, 인력 양성, 또 중소기업, 지역 혁신, 특허, 기술금융, 산학협력 등 혁신 정책이 연구 개발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 방안을, 중점 운영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는데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박경 본부장이 지금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다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 본부장이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경 본부장 일단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그만두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지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로서 자신의 허물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본부장으로서 비전과 포부를 좀 밝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의로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황우석 사태 당시에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맞았다. 그 외에도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11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저도 참 답답했다. 여러 번 사과의 글도 썼다. 그런데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어느 곳에도 이 사과의 글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또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큰 좌절을 안겨준 사건이고 청와대에서 실무 책임자로 있던 자신이 책임이 크다는 걸 통감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고개 숙여서 인사 한번 했고요. 사이언스지의 황우석 교수와 공조자로 올라간 것도 자신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딱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상으로 말하면 1분 정도가 될까요? 1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으로 그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장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국의 심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좀 피눈물이 나는 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자리는요, 과거에 미래부 1차관, 그러니까 경제 관료가 예산을 갖다가 과학계에 분배해줬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가 저 자리에 앉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는 아까 박병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R&D,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4차 산업에 맞는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자리입니다. 과학자들이 저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학자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 사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논문에 대해서 신중치 못했다고 넘어가는데 가설, 입증, 검증입니다. 근데 본인이 신중치 못하게 입증, 가설, 입증, 검증을 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신중치 못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라 사기인 거죠. 특히나 보좌관이라고, 당시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에 눈과 귀가 돼주는 자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과학기술 발전의 정책을 가로막았던, 진실이 아니라 가짜 우의 토대를 세웠던 사람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1분짜리 사과에 대해서 구국의
심정이고 신중치 못했다라는 말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그 당시에 과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비껴갈 수 있느냐. 많은 지지자들이요.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조금 있지만은 노무현 정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예.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층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전 절대 동의 못한다고 봅니다. 박상원 박사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박경 본부장이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중간 부분에 이 과거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고 사죄 말씀드리고 깊이 반성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좀 더 간절함이나 이런 사죄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이 간담회 문안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조금 중간에 갑자기 툭 들어오고 또 툭 다른 곳으로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분이 국민적 정서와 공감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3일 동안 굉장한 논란이 됐고 심지어 문재인 케어라든지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이 이 박경 본부장으로 인해서 묻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 이슈로 본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서 만든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계의 원로들을 모셔놓고 향후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짤막하게 그것도 충분한 해명 없이 저렇게 자기 사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얼핏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영화 제목입니다. 방송국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영화가. 그러니까 저분은 나쁜 분인지 이상한 분인지. 이병헌, 송강호.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그러니까, 명의 배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박경 본부장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아마 저 비례대표 신청. 예. 자, 모두 발언 끝났고요. 다음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 본부장이 대략 10분이 넘는 분량의 모두 발언을 다 마쳤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사과 부분은 한 1분 정도가 채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과학기술계를 혁신하고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런 구상을 밝히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간단한 Q&A가 있을 것이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취재진들 보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돌아 서 있긴 한데 뒤쪽으로 좀 그 현장에 있는 기자와 한번 통화가 되면 질의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는 예, 그러면 보지 않는데. 자유토론은 박기영 혁신본부장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지 않고 자유토론으로 제가 바로 진행하는 순서 아닌 줄 알았는데. 넘어간다. 예, 그러면 혹시 아까 뭐 용서를 구한 입장에서 이거를 진행하게 됐네요. 예. 혹시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윤준호 의원. 네네. 분명히 말씀하실 Q&A 분 할 거라고 있으시면,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먼저 그 정책 간담 형식의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거나 하는 저는 그런 저 순서로 한국기술사의 가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요.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김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분 얘기 한번 우리 들어보죠. 박경 본부장님 이렇게 취임에 즈음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한국기술사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우리 박경 본부장님 최근에 뭐 언론 보도가 좀 있습니다만은 좀 힘을 보태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술사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최근에 과학기술 관련 현안 이슈에서 보셨듯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굉장히 무시되는 한국 이런 과학기술사회에서 사회가 나오신 사실 분이 2004년 5년도 때 자유토론 가장 제도 먼저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소위 시작을 인정기술사라는 했습니다. 제도가 그런데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굉장히 박병 어려움이 본부장님 있었습니다. 그때 최근 언론 보도 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힘을 좀 드리고 실어드려야 기술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 얘기하면서 개선을 요청을 했을 때 과학기술사회 우리 그때 쪽에 박병 그 보좌관이 의견 중심이 또 돼서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지금 건의드리고 박병 본부장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개선 것 같습니다. 조치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저희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박병 본부장이 조금 전에 모두 지금 발언을 흐트러진 통해서 그 기술사 제도도 밝혔던 다시 자신의 뭐 거취 문제에 대한 개선하고 입장, 보완해야 거기에 대한 되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반응 이런 사실 부분들 좀 저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볼 때 해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저 자유토론이 끝나고 나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수영진의 생각합니다. 뉴스브리핑 시간에 과연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면은 박정희 박병 본부장의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직접적인 이 답변을 들을 수 과학기술에 대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정과 윤천호 의원 네네. 저는 박경 본부장 입장 표명하는 걸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경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청와대 인사나 민정라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게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봤을 거예요. 검증하는 팀에서 자, 그럼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분명히 검증을 했을 테고, 그때도 만약에 박경 본부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마땅히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입에 담고 있었다. 사과문도 몇 번 썼는데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오케이. 자,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박경 본부장이 본부장으로서 임명하기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명했다고 보면 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저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마 계속해서 질문을 했을 텐데 청와대가 분명하게 이번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박경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연관돼 있고 그것 때문에 불명예 퇴진했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대목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박기영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부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박 교수님? 저는 너무 부실검증 얘기하는데 좀 청문회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관급이기 때문에 나태한 거 아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자리에 배분하는 자리다 보니까 과거에 경제관료가 앉아 있었거든요. 이거를 과학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로 4차 산업에 맞게 과학자에게 준다라는 이 시도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번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계 내부에서 찾다 보니까 소위 4차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박경 본부장 외에는. 근데 저는 꼭 과학자만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미래학자들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박경 본부장이 쓴 책에도 자연과학과 이 사회과학의 이 결합 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꼭 과학자 안에서만 찾아야 됐는지 경제관료가 아닌 좀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나태하고 또는 이 국민들이 지금 특히 지지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배려가 없는 오만한 인사라고 보는 거죠. 우선 저 간담회가 저 많은 언론들, 미디어들이 저 지금 과학계 언론들하고 향후 과학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핵심으로 본인이 떠올랐는데 저는 정말 아연실색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저 많은 기자들이 저 간담회의 내용을 취재하기 간 기자라기보다는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박경 본부장의 입장을 듣고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짤막한 사과를 하고 저 간담회를 계속 진행한다. 야, 제가 장담컨대 정말 이건 불 속에 휘발유를 붓는 오늘 저 형국이다. 제가 오랜 취재 경험상으로 보면 당연히 모두 발언 끝나고 나면 저 정책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행하는 쪽에서
모두 발언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의 간단한 Q&A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한 Q&A 먼저 진행하고 기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자유토론을 먼저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박기영 본부장이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일종의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저 광경, 저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박기영 본부장이 주재하는 저 정책 간담회라고 하는 어이없는 저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지금 불통입니까?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것,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정부가 내세우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라리 박기영 본부장이 저 자리를 가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입기자들과 그렇죠.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뭐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했는데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저로서는 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유가 아까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무너졌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본부장직을 자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여기 와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저 자리가 마치 박기영 본부장을 변호해주는 마치 그 병풍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을 저런 자리에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요. 지금까지의 낙마 사례를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고의적으로 법을 훼손했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낙마를 한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낙마한 사유는 사실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노동 임금 미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학 혁신, 기술 혁신을 갖다가 주도할 사람이 논문 조작을 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넘어간다. 저는 그 지지층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기영 본부장이 모두 발언해서 참여정부에서 자기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어쨌든 자기가 상당히 성과를 냈고 참여정부에 기여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그 악영향을 줬는지, 참여정부 몰락에 어느 정도 자기가 기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처절한 반성이 없거든요. 근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담당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과학기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당시에 황우석 사태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줄기세포로요. 안전뱅이가 곧 걸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믿게 만들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BT의 발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연구가 10년 퇴보한 거예요. 황우석 교수가 실험하면서 줄기세포 오염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그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박기영 본부장이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인정한 적도 있죠.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기술 혁신을 하고 과학계의 적폐를 없애겠다? 본인이 과학계의 적폐 아니었습니까? 박정환 교수님이 같은 학자 입장에서 정말 처음입니다. 박정환 교수님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건 처음 듣는데 박기영 본부장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모두 발언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먼저 합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예정대로 그냥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 끝나고 과학기술계 원로들과의 자유토론 먼저 하고 저 토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간단히 받겠다. 지금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박기영 본부장 주변에 앉아서 이런저런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 단체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양새 자체가 박기영 본부장이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으로서 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박기영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기획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그 원로들을 병풍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첫 업무를 지금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안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지금 관계없는 얘기고 정말 멘탈 갑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저분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준비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박경 본부장 임명 직후에 야당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다,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정 부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던 정의당에서 나온 입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반대했던 인사들은 이번에 전부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김현정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정의당이 찍은 후보자들은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했다. 일종의 데스노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이 그동안 밝혔던 비판 성명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더 신중하고 철저한 인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두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단호히 비판했던 것처럼 정의당의 협력이 무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 전문성과 현장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아닙니다. 노동 전문성과 경험, 강한 개혁 의지를 실천할 후보자를 새롭게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 본부장의 참여정부 당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지원에 앞장선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전말을 밝혀내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박 본부장은 과연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부장의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박경 본부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박경 교수가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에서 조차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경 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